네, 안녕하세요. 인천신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이 주최하는 2022학년도 온라인 입학 설명회 강의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김하는 입학사정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대학교는 전공에 따라서 3개의 교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 공학계열, 그리고 약학과가 있는 성심 교정이 있습니다. 성심 교정은 1호선 역공역, 소사역, 그리고 7호선 온수역에 가깝게 있고요. 우리 인천 학생들은 또 1호선, 7호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예과 간호학과는 3호선, 7호선, 9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 옆에 서울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 서울 성모병원에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간호학과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과는 4호선 해화역 한성대 입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길지 않은 관계로 학교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만 할 건데요. 여러분 가톨릭대학교 하면 아무래도 병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대학교는 전국에 8개의 부속병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지역에도 인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은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픈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학교 와서 잘 치료받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이 있다는 것은 의예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자대병원으로 다 흡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병원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또 진출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병원과 관련된 학과들이 가톨릭대학교에 많이 또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로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도 여러 가지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학사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모집 단위도 개편하였고요. 신설학과들도 개설을 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병원을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의학과,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약학과도 올해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과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의생명과학과가 있습니다. 의생명과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학과는 작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의생명과학과 교수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를 하셨던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아주 많은 부분을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저희 대학에 오셨습니다. 네, 또 오른쪽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첨단 클러스터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학과들인데요. 다양한 학과들이 있으니까 이 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교는 약 2,00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67%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정시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정시가 늘어난 대학은 이제 40%, 16개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30% 이상 수시를 선발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33% 정도 정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시는 고3 학생들보다는 N수생들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정시로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수시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대학들은 수시에서 많이 뽑고 있고요. 특히 수능 최저가 없는 또 전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신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의 교과 전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 전형은 이제 내신만 갖고 합격생을 가르는 전형인데요. 올해 바뀐 점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고교별 추천 인원 15명 이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따로 없습니다. 국영, 수사과, 전과목,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배점은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고 그걸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그 학과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요.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쪽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경우는 2개의 영역 합 6등급 이내입니다. 사탐은,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개의 영역 합 7등급 이내입니다. 역시나 사탐, 과탐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올해 새로 뽑게 되는 약학과는 3개의 영역 합 5 이내고요. 미적, 기하, 필수, 그리고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또 하나가 다른 점은 그 과학 2과목 평균인데
동일 분야 1, 2 과목은 불인정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호학과는 3개 영역 등급 합 6입니다. 네, 여기는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사탐, 과탐 상관없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우리 대학의 대표적인 종합전형입니다. 네, 서류 100% 1단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없이 3배수를 걸러서 면접 3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대학교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서류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면접은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형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학생의 종교는 상관없습니다.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혹시 성당을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꼭 가톨릭 신자여야지만 지원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학생의 종교와 상관없이 추천만 받으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추천서를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학생이 직접 그냥 성당에 찾아가서 본인이 가톨릭 대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부님께 얘기해서 추천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3배수 선발해서 면접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추천 내용을 기재하는 추천서를 받지는 않고요. 추천 확인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모든 과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신학과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의대, 약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앞의 전형과 차이점은 4배수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면접 4배수로 선발하고 면접 반영 비율은 30%로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특별 전형은 대부분 면접이 없습니다. 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이 혹시라도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반영 비율인데요. 대학마다 대부분 평가 요소는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반영 비율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텐데요. 우리 대학교는 학업 역량 25%, 그리고 인성 15%, 전공적 합성 35%, 발전 가능성 25%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비중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이죠. 어떻게 가톨릭 대학교가 인성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은가요? 라는 또 질문을 하는데 우리 대학에는 인성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또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인성 비중을 많이 높게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여도, 그리고 공감 및 소통 능력, 협업, 규칙, 기본 의무 준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고 있고요.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내신 등급은 이 정도 등급인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학은 내신 등급을 정량 평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성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 전체적인 교과 성취도 및 성적 추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네, 교과 성취도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신 등급이죠. 그 내신 등급은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는 여러 가지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도 25%로 높은 편이 아니죠.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는 내신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부분이 높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인데요. 전공적 합성 부분 보시면 괄호치고 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전년도까지는 전공적 합성이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전공 계열적 합성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좀 더 폭넓게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전공 계열적 합성이라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이 학과를 가려면 무조건 이 활동을 해야 되나요? 라는 또 질문하시는데 계열적 합성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활동한 내용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크게 봤을 땐 계열과 연관이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 부분은 다양한 부분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평가하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런 역량들은 이쪽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이든 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발전 가능성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가톨릭 대학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평가 요소는 역시나 전공적 합성 비중이 가장 높고요. 2명의 면접위원이 10분 내외로 평가를 합니다. 네, 제출 서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1단계 통과하고 나서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교과 30%를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술만 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고 우리 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가이드북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점이죠. 과연 내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도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지원했던 합격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보고 비교를 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883명, 올해보다 조금 덜 뽑죠. 네, 그래서 비중은 수십 70% 선발했는데 교과 전형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과 전형은 그래도 서울 수도권 대학은 2등급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전년도에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선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예, 전년도 8.9대 1에서 재작년도 8.9대 1에서 6.13대 1로 낮아졌고요. 이게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도입니다. 예, 보시면 초록색은 합격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고요. 파란색이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에 등록한 학생입니다. 분포도를 보시면 교과 전형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수능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수능 최저학력 통과를 하지 못하면 원천 불합격이 됩니다. 반대로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많이 그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했고요. 심지어 4등급, 5등급대 학생도 합격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5등급대로 교과 전형 합격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숫자상으로 보여드리는 가톨릭대학교의 합격자 등급입니다. 평균 등급을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나눠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등급을 별도로 받았는데요. 이제 통합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의 등급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등급도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커트라인도 많이 내려갔죠. 최저 등급 자체가 3등급, 4등급대에서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교과 전형 2등급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3, 4등급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능 최저학력 끝까지 한번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평균적으로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최저는 4등급 그리고 5등급대 합격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모든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이 생겼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못 채울 거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능 최저 통과 비율입니다. 학과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6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자연 계열인데요. 자연계도 30%부터 80%까지 다양하게 통과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60%, 그러니까 지원자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원천 불합격이 되는 거죠. 게다가 교과 전형은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적게는 30%지만 많게는 200%, 즉 모집 정원에 2바퀴 이상이 추가 합격이 되는 거죠. 자연계는 더 많이 돌았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통은 1바퀴 이상 돌았고요. 많이 돈 데는 3바퀴, 추가 합격이 360%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의 실질 경쟁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표면 경쟁률은 8대1, 10대1 이렇게 나오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의 실질 경쟁률을 보시면 대부분 1점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4개의 학과는 1.0, 즉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다 합격을 했습니다.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3명, 1명, 1명, 1명. 대학에서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뽑고 싶어도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졌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대부분 1점대 경쟁률이고요. 역시나 몇몇 학과들은 1.0, 그리고 심지어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올해는 교과 전형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신 부분 때문에 교과 전형을 도전하지 못하고 종합 전형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내지는 논술 전형까지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쟁률, 실질 경쟁을 보고 나면 내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거의 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뭐 높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모든 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생겼다는 부분이 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원서 접수하고 나서도 끝까지 수능 최저 학력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다양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게 있고 특별전형 쪽은 한 자릿수 경쟁률입니다. 네, 잠재능력 우수자전형,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 경쟁률이 학과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도입니다. 네, 보시면 교과 전형과 다르게 굉장히 넓게 분포도가 펼쳐져 있죠. 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톨릭 대학교는 내신만 보고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 보시면 뭐 2등급 때부터 3, 4등급, 5등급, 6등급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낮은 등급 학생들은 과연 어떤 유형의 학생일까요? 라는 부분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숫자상의 등급인데요. 교과 전형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저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도 굉장히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연계도 평균적으로는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 그리고 최저는 5등급, 6등급, 뭐 그 이하의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인데요.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 흔히 말하는 이제 특목고 학생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특목고 학생, 자사고 학생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뭐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면접 응시자 합격률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배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33%의 면접 합격률이 정상인데 결시자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추가 합격이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의 면접 응시자의 실질 합격률은 80% 이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어문학과나 법학과 같은 경우는 100%, 즉 면접만 보러 오면 다 합격했다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또 괄호에 있는 인원만큼 저희가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는 면접 보러 온 학생이 다 붙었고요. 역시나 2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는 1단계 통과하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가톨릭 지도자 추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입시 결과 자료집에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못 본 학생들은 그 결과 자료집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굉장히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죠. 가톨릭 지도자 추천도 굉장히 다양한 내신대에서 합격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숫자적으로 보이는 평균 등급, 최저 등급도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학처 홈페이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계열 쪽도 보통 3, 4등급 대 학생들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달리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네, 보시면 평균 경쟁률이 한 5점대밖에 안 나오죠. 네, 저희가 3배수 선발을 하는데 5점대 경쟁률이라면 굉장히 면접 보러 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면접만 잘 보면 정말 합격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전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은 전년도에 이렇게 3개 학과만 선발을 했고요. 네, 합격자 분포도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전년도 숫자상으로 보이는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 숫자상의 등급이고요. 네, 면접 결시율, 충원율, 그리고 면접 응시자 합격률이 표와 같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평균 경쟁률 40대 1이 넘는데 의예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예과가 200대 1이 넘습니다. 네, 나머지 학과는 뭐 20대 1, 10대 1 정도 되고요. 의예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톨릭 대학교는 논술을 수능 뒤에 봅니다. 예, 전년도에는 수능 전에 봤었는데 올해는 수능 뒤에 논술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월요일, 평일에 논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 합격생의 내신 분포도입니다. 네, 논술 전형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등급대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숫자상의 그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은 입학처 홈페이지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4, 5등급 대 학생들이 많고요. 6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교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톨릭대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모의 논술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은 대학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 대학의 궁금한 점을 찾기 위해서 입학처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재학생들, 즉 작년도에 우리 학교에 합격한 재학생들이 직접 상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에 카카오톡 채널 나라가대라고 있죠. 그 나라가대가 우리 학교의 입시 멘토링 동아리인데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전형, 관심 있는 학과가 있다면 이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우리 학교 재학생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입학처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대의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가톨릭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여러 대학교 원서 지원하신 다음에 골고루 붙어서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중에 우리 학교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